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팔자에 음양오행이 골고루 위치하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닙니다.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행 역시 한두 개씩 골고루 위치해 있다면 인생의 굴곡은 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십신 역시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면 인생에서 필요한 의미들이 고루 들어있는 것이니까 인생은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음양오행 그리고 십신이 기울어져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굴곡이 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관성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므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고요. 또 나를 이기는 것이므로 여자에게는 남편이자 법이고요. 남자에게는 자식이 됩니다. 법은 지키려는 자에게는 보호자가 되고 어기려는 자에게는 살이 되는 것입니다.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요. 정관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잘 따르고요. 품행이 방정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며 명예와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관성이 많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다는 것인데요. 즉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지나치게 많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관성이 많으면 주변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게 되니까 질병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관성은 적당하지 않으면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관성이 많은 사주가 다시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성운을 만날 때 그 해로움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습니다. 관성이 많으면 당연히 일간이 신약한 것인데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관성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나 없나를 살펴야 하는데 그것을 용신이라 합니다. 용신의 역할은 신강사주는 그 힘을 빼주고 신약사주는 그 힘을 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약한 사주라면 일간을 돕고 관성의 힘을 빼는 것은 인수이기 때문에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주 원국에 인수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아무런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관을 대적하는 식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한 관사를 대적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자식이라면 남편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식상도 일간의 힘을 설계하는 존재이므로 일간은 더욱 신약해지는 것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관성을 막기 위해 식상을 사용하는 것은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강하게 하는 비견겁제가 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인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인수가 없으면 비견겁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능력이 되지 않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를 줄이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이 많으면 강박감이 들 정도로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보여지는 면에 치중하고 폼생폼사의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오히려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도 하지만 인수가 용신이 되면 관인상생이 되어 좋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옛 고전에서는 관성이 많으면 부다, 즉 아버지와 남편이 많은 것이므로 법도가 난립한 것으로 보아 어지럽고 간사한 무법천지라고 했습니다. 비록 충성을 다하지만 주군의 변화가 심하니까 공을 세우기가 어렵고요.
관이 여럿이면 누구도 나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마음도 변하고 충성심도 가벼워지니까 신망을 얻기도 어렵고 출세하기도 어렵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주거 변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전을 공경하고 모시다 보니 지출이 과다하고 낭비가 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축할 겨를이 없어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성패와 기복이 심하고 과로와 낭비로 질병과 가난이 따르는 것이므로 관이 많은 사주를 통변할 때는 인수의 유무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칠살은 총명하고 영리한 권력자로 위세가 당당하니까 두세 개로 중첩되면 파란만장하고 싸움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 되면 기진맥진하고 질병과 가난이 꼬리를 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대로 기고만장하고 권위를 떨치지만 늙고 병들면 잡을 안 서게 되므로 선청후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주에 관성이 많으면 인성을 중히 여겨야 하는데요. 운에서 관살이 들어서 기신으로 작용하거나 관살이 형충으로 들 때에는 질병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편관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관성이 많다 함은 관살혼잡이나 관성다자가 되기 쉬운데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 폼생폼사, 명함이나 직함의 이중성을 갖기도 합니다. 남을 의식하는 성분이 매우 강하고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고 예절을 중시합니다. 또 남명은 직장의 변화 요소로 작용하고 여명은 배필의 혼란 요소로 작용합니다. 항상 살의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처 능력도 식상이냐 인성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격의 극단성을 잘 드러내는데요. 즉 예의가 바르다가도 욱하는 기질 또는 극단적 발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평소 무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인덕을 잘 쌓아야 합니다. 왼쪽 명조는 묘월 김요일주 남매인데요. 시간의 을목이 투해 편관격 명조입니다. 신약한 기토가 목 관성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왕한 목기운을 다스려줄 월간의 신금식신은 병화 정인과 병신합하여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조는 신금식신의 기능이 무력하여 왕한 목의 기운을 제살하지 못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일간의 기운을 인성으로 도와야 하지만 이것도 무난하지가 않습니다. 사주에 관살이 많으면 소화기계, 위, 대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요. 정신적으로도 정서불안 증상이 종종 있습니다. 원국만 보면 머리 회전이 빠르고 눈치도 있겠지만 정신과 쪽으로도 문제가 있을 법한 명조입니다. 오른쪽 명조는 자월 정해일주 여명으로 관살 혼잡인데요. 월간 무토 상관이 해자합의 무리에 떠 있고 일지 해수 정관과 상충합니다. 월간 무토 상관이 월지 자수 편관과 암합하는데요. 이는 연애나 남녀관계에 관심이 많으며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간 정화와 해수 정관이 정임 암합하는데요. 이는 성생활에 관심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25신묘 대운이 지지 묘목 편이니 연지 일지의 해수 정관과 해묘합하여 관인상생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이나 재물 운세는 있으나 연간 을목 편인과 대운 천간 신금 편제가 충으로 부딪혀 대인관계나 남녀관계 쪽의 운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